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센 입들의 전쟁 최욱의 수다맨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최욱이고요. 최욱의 3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3명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르신부터 부탁드릴까요? 저 어르신, 시킬 때는 하셔야죠. 아니, 안 시킬 땐 얘기하고, 시킬 때 하셔야죠, 어르신. 야, 청개구리잖아. 네. 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남태호 씨 나오셨고요. 나이가 10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 저러고 있다. 이 진짜. 작가 나왔고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 후배야. 왜 그래? 종편의 치어리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 네이밍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귀엽잖아. 제가 마리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마리텔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종편의 치어리더. 김구라 형이 묻더라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김구라가 모르지. 어. 김구라 끝나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젊은 네티즌들은 종편의 치어리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지. 그 일종의 이제 문캠의 치어리더 박기량을 이제 염두에 둔 앞으로 거지 뭐. 저는 민주당 정부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입이 아직 안 붙잖아. 안 붙네. 그래. 3일 전부터 아부할 연습을 했었어야지. 네. 어찌됐든 뭐 점점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겠죠. 벌써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나 벌써 그런 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인선하고 나 연재 윤창중이가 그때 봉투 들고 와가지고 네, 밀봉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인선할 때 왜 뽑았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격세지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와. 그게 지가 뭐 자랑이라고 씨발 저도 모릅니다. 밀고에서 왔습니다. 뭐야? 아니 인선을 했으면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왜 이 사람 인선했는지. 아니 공정한 로또를. 우리 기자들이 그분 왜 인정해야 될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씨발. 표정은 진짜 그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은 뭐 그게 자랑이라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 그때만. 네. 그 비장한 표정으로 그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지. 네. 고소가 가기가 이거. 그랩 한 거를 뭘 자꾸 고소하니까. 내가 했거든. 이번에 삐해줄게. 삐에도. 그건 걸릴 것 같은데. 삐해줄게. 근데 걸리는 게 또 우리 이슈도 되고 괜찮지 않겠어? 우리는 좋지. 아니. 그 훈장인데. 그거 네. 듣는다고 사람 이거 다 그렇지, 들어. 다 들어 그 양반. 알겠습니다. 자기가 검색해 자기 이름. 진짜 고소 다 했어 그래가. 아, 그래요? 싹 다 고소했어. 네, 뭐 그런 경험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부는 좀 점잖게 여러분에게 다가섰다면 2부는 좀 뭔가 신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자, 2부는 박지훈 변호사의 코너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박변의 썰어비 먹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고를 했죠. 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좀 갖고 올라가다가 조금 자료를 갖고 오면 틀에 박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잘했어요. 그냥 프리토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 뭐 살인죄도 사형이 있고요. 뭐 많은 범죄 사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형수가 지금 있고요.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집행입니다. 1998년부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네? 사형 집행은 어디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갖고 있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죠. 땡!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닌가? 검찰 아니야? 검찰에서 왜 이걸 해? 검찰입니다.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 아니가? 검찰이에요. 법무부 검찰이라고? 장관이라니까? 아니요? 검찰은 근거는 뭐야? 왜 검찰이지? 아니,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아니, 이 새끼 웃긴다. 그래서 내가 이 핵심을 쏙콘다니까. 그게 아니라. 쏙봤잖아. 야, 이 새끼들 별로 지시가 없네. 내가 얘 치고 나가니까 다 쫄았네. 아니 근데 현직 변호사가 있는데 난 놀랐는 게 교정의 책임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걸 검찰에서 어디서 그걸 왜 해? 지나치다 봤는데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런 건 있지. 검사가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을 하죠. 자기가 집행 결정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몰라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팩트 체크. 나는 뭐 손석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그 형이 어떻게 알아? 팩트 체크 하잖아. 검찰은 뭐 구형밖에 못하고 판결도 뭐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그 정도는 알죠. 최종적으로 뭔가 특이하니까 퀴즈를 냈겠죠. 나도. 사형 집행하려면 대통령 사인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예. 아니,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 앞에 정권도 다 사인 안 했는데 본인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야,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금 뭐 사형 최종 누구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 친한 후배 감독이 마지막 사형수에 대한 영화를 준비했었거든. 네. 정권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딜레이 됐는데. 그 혹시 지존파 아니에요? 지존파? 아닌가? 지존파 아니고 여성이더라고. 그래? 여성이.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데. DJ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됐지. 아니요. YS에 집행됐지. YS. 그게 나오고. 법에는 없는. 나도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검찰이 그걸 한다는 건.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이게 법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대충 검색해 보니까 이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작가 법무부 맞죠.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못하는 게 이제껏 다 기독교 교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살인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 아, 종교적인.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아니요. 98. 이게 대통령이 찍어야 돼. 대통령 의지에 100%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 그때 대통령이 DJ야. DJ 대통령 후퇴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박근혜가 되면 있었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그렇죠. 것도 있고. 엄청 부담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나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나도 5대 강력범이니까 강력범들하고 독방에 있었지만 딱 나가서 조용히 나가고 그날 아침 조용해. 그리고 나가서 면회나 뭐 이런 건데 왼쪽 오른쪽 방향 틀면 죽는 날이야. 무섭다. 그러면 그날 교도소가 조용해. 아유. 경건한 거지. 그럼 이상한 거야. 야, 누가 죽는구나. 박근혜는 사형에 절대 사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순간 과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인혁당 인혁당으로 다 사건이라든가 나오잖아. 이런 사법살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못해요. 지금은 뭐 집행은 안 하지만 대한민국 사형은 교수형입니까? 교수님. 군인은 총살이고요. 군인은 총살이고. 나머지는 총살은 교수형. 몰랐다. 총살이에요? 총살은 집행하는 걸 좀 제가 예규를 좀 말씀드리면 무섭다. 헌병이 집행을 하고요. 헌병이 이제 거총을 하는데 한 9명이 같이 총을 쏩니다. 그럼 그 사람들 트라우마로 남을 거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같이 누구 총에 쏴요. 죽었는지 모르게 하는 거지. 하려고. 그래도 어찌됐든 그 지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기 임무기 때문에 아, 해야 되고. 잔인하다. 헌병들한테도 잔인하다. 근데 이제 정말 안 죽으면 근데 큰일 나죠. 그럼 교수형 같은 거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교수형은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힘으로? 예.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교도관들이 몇 명 정도 들고 집행관들이 들고 그것도 있고. 트라우마다. 그것도 그거 괴롭네.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네. 바뀌었나? 지금 집 떨잡고 요즘 이거 떨어뜨리지 뭘씨가 사람이 땡겨. 떨어지는데 이게 걸려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기계로 해 기계로. 사람이 아니고 버튼으로? 그럼 버튼이 아니고 이 지렛대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작동해야죠. 작동은 해야 되지. 그 사람도 그건 트라우마다. 더 트라우마는 이게 사망했잖아요. 한 들고 와야 10분 돼. 20분 사망했잖아. 죽어. 내야지. 그거 사람이 해야 되지. 그만하자 이게. 어우. 살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그만하자. 18분 동안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그만해. 사형 얘기를 하면 해야 돼. 하지 마. 사람도 많고. 너무 좀 그래.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교수형이 제일. 근데 만약에 교수형으로 해갖고 살아있으면은 그 무효입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하죠. 매달 놓치 죽을 때까지.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 에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이제 많이 했죠. 약물로 나 전기 의자 같은 네, 거. 전기 하죠. 의자도 하고 약물. 약물 투여 한번 먹고 바로 죽어버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주사로. 독국물을 주사라는 거예요. 독국물. 그 누군가가 또 주사를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해야지. 그 전기 트라우마야. 의자도 누군가. 그래서 그 워킹데드인가요? 그 영화가 아주 또 화제가 되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재현 씨 주연의 집행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5년에.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교도관이 야 오늘 3명 살인해야 된다.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괴롭지. 오늘 아침에 가서 일과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트라우마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이 사형제는 안 되겠다 진짜. 뭐 얘기하자마자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폐지해. 그냥 폐지하는 걸로 정리하자. 이거 뭐네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사형 집회는 국민이 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이건 좀. 자기 정부의 그런 법무부 장관은 최욱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부활시킨다 했잖아. 이제 집행을 부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또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어렵지. 대통령이 나와도 폐지된 거를 부활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적 정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옹호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던데. 무시 못하지. 사형을 하자라는 의견이 꽤 있죠. 왜냐면 시원하거든.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자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도 많아. 시원하잖아. 특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하의 악인들을 이렇게 그렇지. 국가 밥 먹이고 살려야 되냐.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지 왜 죄소자 인권을 범죄자 인권을 신경 쓰냐 뭐 이렇게 하죠. 그 아까 내가 광고처럼 했던 연극 같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한국인 선언해서 11명을 죽였잖아 선상에서. 이런 흉악한 놈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고 사실은. 그렇지. 어쨌든 변론해야 되거든 살인자도 사실은. 근데 그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결국은 그게 재심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화 7번방의 선물 봤지만 그것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 맞아요. 그 맞아. 사건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아동을 이제 성추행하고 살인했다고. 근데 그게 무죄라고 재심에서 무죄가 났잖아. 그 만약에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답이 없지 뭐. 억울한 걸 어떻게 풀어. 그게 유일한 사형 반대, 사형 폐지에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유일한 건 아니고. 아니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심의 가능성. 오심의 가능성 무조건 존재하거든. 무조건 열려있죠. 오심의 가능성만 없다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렇지. 네. 그 신의 그러니까 영역인데. 소위 말하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고 한 명이 아닌 연쇄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가파, 뭐 네. 지존파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은 살려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뭐 것들 켜도 안 되나? 그래 지존파 사형 당했잖아. 지존파만 사형당했잖아. 아직 연쇄 따지면 뭐 이제 그 새끼들 누구? 유영철이 뭐 이런 다 사람들. 살아있죠. 걔들. 근데 이제 고래로부터 따져오면 옛날에 이제 사적 복수하고 바로 죽이고 뭐 등등 하다가 이제 법치가 확립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뭐 왕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고.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니까 오다가 법치주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설사 최대한의 처벌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의 원칙을 지켜서 처벌하자. 그런데 마지막 극형을 사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까지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박병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 네. 근데도 정서가 앞서는 거잖아. 이런 아니,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헌법상으로 당연해요. 국가는 생명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살인으로 또 살인 아까 우리 지난주에 최욱 씨가 최욱 얘기한처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복수 알복수 심냐 뭐 이런 그렇게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사실 맞다고 보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그 살인의 증거가 확실하고 네.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아니 일반인이 봤을 때 법 감정이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사형제가 지금 사형이 규정이 있다고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집행을 하는 것도 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 박변은 사형 찬성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형 찬성한 찬성 얘기예요. 입장이에요. 찬성 얘기. 그래서 나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사형 찬성론자들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 그거 아니야? 이게 사형제가 예방 사형제가 있어야 범죄 억지.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얘기를 좀 들어. 이게 형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거든 일반적으로. 네. 좀 어려운 얘기는 응보. 그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수한다는 응보 개념이 있고 일반 예방이 있어요. 일반 예방이 뭐냐면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한다는 거고 특별 예방은 뭐냐면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갖다 넣으면 그 사람한테 예방할 수 있는 거건데 사형은 특별 예방을 못해.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죽이니까 일반 예방은 응보만 될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이제 우리 특히 유영철이나 이런 놈들을 봤을 때는 일반 예방을 만약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라 그러면 걔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저러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거든. 에이, 그건 진짜 아니다. 살인 막 연쇄 살인 시킨 놈이 사형 무서워서 그만해야지. 그럼. 이게 아니, 그렇지 아니야. 않거든. 아니야. 12번 찌를 거리 5번만 찌르고 그러냐? 아니. 근데 그럴 수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자기 이해관계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감정이 없고 이럴 뿐이지 자기 이해관계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살인해가지고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걸릴 가능성이 적고 자기가 은폐했다고 할 수 있고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사형 안 당한다고 이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3명이 동시에 에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근데 저는 대안이 있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살면 또 모범수로 또 깎아주고 그런 거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무기징역 때리면 그렇지. 사형을 폐지한다고 전제하에 네. 사형이라는 제도는 없어. 최고형은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무슨 감형 없다. 종신형이죠 그게. 네. 그게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엔 그렇게 돼 그게 있잖아. 종신형이고. 그게 대안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나의 살인을 우리가 인권 저지르지 감수성이 맙시다. 없네. 젠더 인권.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과연 그 얼마나 그 시범 케이스적인 효과 그게 이제 범죄를 억제를 시켜서 많은 이들이 야 그러지 말아야지 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기를 시킨 게 큰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생명을 인간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차이잖아.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연구 결과는 없죠. 없어요. 없지. 그거 연구 결과 됐으면 데이터로 안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연구 결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순간 그걸 계산해 갖고 행동을 뭐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권력 같은 절대 안 해요. 나는 지금 사형 찬성론자들이 뭐 방금 박변이 얘기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저 나쁜 새끼들 죽여야지 그냥 단순히 이 논리 같은데. 그럼 그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홍준표네 나가. 네. 홍준표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잔인해. 이게 이제 여론 재판적인 성격이 강해지면 네. 법치가 확립되기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뭐 공분을 다 사는 건 맞잖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나쁜 놈을.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확립이 될 거야. 저는 그 진보적 사이트라는 곳에서도 홍준표에 이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DJ도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럼. 네, 사형 그렇지. 집행됐으면 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형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예. 그리고 사형을 뭐 일반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또 그게 참 쉽진 않겠죠. 그걸 누가 판단할 그 거냐. 범위 산정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형을 유지를 하고 지금 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떤 살인도 미국 같이 뭐 1급 살인, 2급 살인, 아니 모살, 고살 이렇게 구별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지금 법상 어디 되어 있냐면 살인하면 무기 사형 5년 이상 징역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데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죽이고 전마전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형 선고 지금 하긴 하거든요. 예,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김일병 사건 그 김일병도 사형 받았죠. 사형 받았죠. 걔는 상간살이에요. 상간살에는 2개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 그래서 2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군대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못 죽이고 있죠. 그 김일병 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도소 군 교도소 얘만 난리 났다는데. 애들 돌아올 때마다 김일병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생기니까 네. 애들 막 걔들 밑에 애들 교육시키고 김일병이가 걔는 벌써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도 깜빵 안에서 비슷한 놈들이 들어온다고 그 밑에 애들이 대부분 이제 무기징역 같은 거 받았어요. 그때 뭐 철원에 강원도에서 동료들 쏴 죽인 애도 있었고 그런 애들 돌아가 그 군교도에서 되게 힘들어요. 걔들 때문에. 군교도소에서도 먼저 들어온 놈이 군기 잡아요? 군교 잡은더러 애들은 사형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나? 그렇지. 사형수가 비슷해요. 그런 건 있는데. 구조가 비슷해요. 거기는 군기를 잡는구나. 들어가는 아니요. 사람이 거기 가면 순서로. 그 장교들도 갈 수 있어요. 장교나 부사관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 받는 동안만 있고 형이 확정된 민간교도소로 가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병사들 중에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못하는 경우 사형수예요. 그럼 걔들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총살 안 하고 있으니까 몇 명 있어. 4-5명 있어 거기. 그러면 걔는 계급은 김일병인데. 김일병이죠. 일병인데 왕고참으로 계속. 왕고참이죠. 병장이 돌아도. 하사가 돌아도 뭐 안 쫄아요 걔는. 내가 이 대장이니까.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합참의장보다 나이 많겠네. 정신형이면 그래도 정신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관리하는데 교정과장 그래요. 친한 교정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걔 때문에. 걔 눈치 봐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문제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나. 우리 박변은 의뢰인 중에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무기감이었는데 제가 좀 잘해서 15년 정도. 그 자랑입니까? 아니 이게 범죄자로 이게 자랑입니까?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자면서 아니 뭐 범죄인의 친구. 엄벌에 처하자 할 때 블링 캠베르 변호사라고. 야, 정유라 변호해주는 블링 캠베르 범죄자의 친구 변호사. 야, 돈 주면은 뭐 아니, 살인자고 뭐고 이럴 땐 또 관대하네. 장교도 깜빵 간다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수장교가 갔어요. 뭐 헤드샷가 간통으로. 아이고. 보통 군수장교 뭐 헤드샷을 가잖아. 그렇지. 간통으로 갔어. 간통을 갔는데 저희가 그 예비군 부대여가지고 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 한 30명밖에 안 돼요. 한량하구나. 할 게 없어. 그래갖고 이
53사단? 53사단. 인원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당직을 하사관에 쓰잖아요. 그렇죠. 당직, 일찍 사령도 있고, 사령은 장교가 쓰고, 이제 하사관에 쓰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병사가 섰다고, 하사를. 당직 하사를 병사가 섰는데. 병장들이 하겠죠. 그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밤에 꼬박 24시간 쓰잖아, 12시간. 제일 재밌는 게 사건, 사고 이런 거거든. 나 어디 속보 뜨니까. 엄청 재밌어, 그게. 속보 뜨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군상교 사건을 내가 이제 봤지. 봤는데, 존나 자세해요. 잘 써있어. 우리 저 써있어. 밑에 우리 부대 올라오는 슈퍼 아줌마랑 바람 났거든. 성관계 내용 자세히 쓴다니까. 언제 대박. 처음 만났고,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올라오면서 자주 슈퍼를 들리면서 얼굴 마주쳤고, 그래서 이 여성과 어느 여관 메토실. 맞아. 그다음에 뭐 부산 거기 무슨 뭐 도로 가에서 2회 뭐 엄청 상세히 썼어요. 이게 헌병 속보가 있어요. 망신이야. 헌병 속보가 정말 자세했어. 우리는 검찰인데 군 검찰제가 있었거든요. 검찰 속보는 사실은 우리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헌병 애들이 너무 자세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줄이라. 범죄 관련된 거면 적어라. 근데 간통 같은 경우 사실은 간통이 제일 그래. 심하잖아요. 이게 일반 법정에 방청을 가도 간통 사건이면 전부 다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못해.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그때 이런 체의로 하시고 그러면 저 당사자가 맞아요. 판사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티코에서는 그런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 각도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막 이러거든. 그럼 다 멀쩡하게 있다가 각도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변론했어요. 개쪽 닦아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강간 사건 했을 때 이제 여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간, 우리는 하간이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했다. 여자는 강간 당했다. 강제력이 있었다.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 청바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꽉 낀 청바지는 도와줘야 벗을 수가 있어. 벗길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때는 무죄가 된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아니, 주병진 사건이 그거예요. 비슷해요. 주병진 사건이 벤츠 차량이었잖아. 그렇지. 그 뒷좌석에서 주병진은 화간을 했다는 거고 그 여성은 강간이라는 건데 강간당했다는 거고. 이 여성을 강제로 이 좁은 데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못 벗긴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젠더 감성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지간해서 유죄가 나요. 그렇죠. 강간 청바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안 봐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때는 분명히 화관인데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매장된 분도 있는데 다른 정파에서 뭐 그랬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 이제 젊은 여성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간인 것 같다. 그래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 어떻게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다 따져요. 다 따지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이 여성이 한두 번 그런 전력이 있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측의 주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줘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저는 판사도 사실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 주장이에요 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섹스 자체를 하지 마라. 뭔가 애인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원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애인이라는 것도 상방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애인도 걸려. 아니, 애인도 그렇죠. 하기 싫다 하면 하지 마. 그 부부간에도 네 걸리는데. 해도 되겠나? 뭐 나는 하든 물어봐. 우리 부인한테 물어봐요. 오늘 할래? 물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최근에 나온 한 사건은요. 뭐 이런 건데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건데 여성이 이제 강간당했다고 한 거지. 근데 이 남자가 녹취 파일 써 그래 들었네. 그런 거 봤어, 맞아. 그래서 이제 무혐의 난 거예요. 그런 거 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잠자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녹음기. 최욱 네가 좀 그렇게 해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어봐. 조심해야겠다 야. 네 조심해. 네 물어봐.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은 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저는 행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섹스 얘기하니까 아주 다들 신나시네. 우리가 사형에서 섹스로 갔네. 그럼 아니 사형제도를 우리가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게 우리 입장이었잖아. 근데 결론은 이제 설득된 것 같아. 박변이 섹스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네. 그렇잖아 결론은.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사람도 만들지 말고 이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데 박변은 사람은 죽이고 사람 만들지 말자 이거지. 그럼 뭐 멸종시킬 일 있나? 박변은 지난주로 그렇고. 그렇네 다 죽네. 첫 주장하고 마지막 주장이니까 웬만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 착하잖아. 뭐 3대 1인데 내가 왜 싸울 이유가 뭐였나? 내가 왜 싸워? 아니야.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 유연해. 아니 비전문가들하고 내가 왜 싸워? 이게 또 왜 싸워? 생명의 전문가 비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한 거야 이거 또? 내가 무시한 거야? 아니 뭐 이게 타이틀이 사형제로 명줄 짧아진 박변 이렇게 올리면 또 이 100만 조회다 이거. 100만 다운. 이번에 80만 나갔더만.
얘기하면 안 되나? 다 얘기하고 그래.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해야 된대. 의외로 홍준표가 더 높았어요. 80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얘기. 했나? 했던 얘기하면 얘는 그냥 또 채널 돌아간다 불금쇼로. 또 한다. 불금쇼에서 재밌다고 난리다. 좀 정신 차리자. 거기 내가 나갔잖아. 아까 그 마리텔 치어리더도 내 한 소리 하나도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했어, 그 얘기. 알아.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주에 방송돼서 이 협잡꾼들. 네. 이번 주에 방송돼서. 자, 싸우지 마시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는 가지산 돼지국밥.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좋은 세상 오래오래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데 가지산 돼지국밥이야말로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한 잔의 소주의 최고의 파트너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9625-3900 010-9625-3900 4인분 단위로 판매되며 육수와 고기는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제가 말이죠. 가지산? 예, 원래 이 순댓국이나 돼지국밥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 들어서면서 갑자기 맛있어지더라고. 맞아, 희한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보통 국밥이나 이 돼지국밥이나 순댓국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소주 한 병 반은 그냥 후딱입니다. 근데 요 가지산 돼지국밥이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아주 간편해요. 시키잖아. 그러면 냉동해서 오거든요. 육수가 냉동돼서 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야채도 냉동돼서 와요. 그대로 오는데 보통 우리가 냉동 제품은 녹여야 되잖아. 네. 녹였다가 다 녹으면 이제 끓여야 되잖아요. 요거 존나 신기한 게 그냥 뜯으면 돼. 뜯어 넣으면 된다고? 뜯어 넣으면 돼. 안 붙어 이게. 안 붙어 있어. 아주 좋아. 그래서 좋네. 그냥 넣어갖고 냄비에 끓이면 바로 끓여져요.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전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아쉬웠던 게 돼지국밥을 안 파는 거였거든요. 제대로 된 돼지국밥 없지. 네. 울산, 부산 그쪽에. PK가 세지. 돼지국밥. 아, 맛있거든. 부산 아지매 국밥 이런 거. 아니 나는 사실 채식이라 가지산 이거 어디지? 돼지국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야, 그래요? 안타깝네. 진짜 그 채식이라. 돼지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소주는 처먹잖아 계속. 에이. 그 국물만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국물은 또 안 한번 돼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국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소주에 특히. 최고죠. 희한하다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이 가지산 그 뭐야 나 침 넘어가네. 돼지국밥이 더 좋다고 아, 하니까. 침 넘어가네. 또침 넘어가네. 아니 그러면 네. 형님 시키셔가지고 이게 국물 따로 고기 따로 야채 따로 오거든요. 국물만 되겠네, 야채하고. 그럼 고기 시키지 말고 국물만 시켜.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왜 그 새우장, 예, 새우장 그렇지. 살짝 새우장 넣고 좋지. 하면 죽입니다. 해장이 좋겠다. 해장 하다가 한 병 더 깐다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시켜보자. 가지산 돼지국밥 또 사장님이 또 청래당 당원이야. 정청래 의원.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네. 우리 편. 너그 편이네. 우리 편이지. 우리 편. 아 그토록 청정하던 청래당. 네. 청래당원. 자, 여러분, 그, 블로그, 한글 주소로 가지산 돼지국밥.com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문 010-9625-3900번. 문자 주문 환영한다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 광고는 역시 씨발 제작자만 존나 신경 쓰고 있구만. 아니야, 나머지 것들은 씨발 뭐 그냥 천연만 하고. 이 작가 이게 뭘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써보지 않았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얘기했잖아. 안 써보니까 할 말이 없네. 안 써먹어 우리 그러면 여기 저 태우 형 집은 왜 맛있다 그랬어? 아니, 맘먹었으면. 매운탕은 내가 먹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참깨. 공주 매운탕.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경험 안 한 건데. 돼지국밥을 평생 안 먹어본 사람이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정도 훌륭한 거 아니야. 된 거 아이가? 그러고 내 만복고소 광고비 내고. 그래. 얼마나 양반이지. 거의 뭐 생명을 걸고 피하를 했네. 그러니까 살신성인한 거지. 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이거 참 좀 다루기가 좀 굉장히 안타깝죠? 서글프고 좀 네. 슬프고 짠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쵸. 예, 배우 성현아 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성현아 씨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지금 168억 정도 횡령이 돼서 지명수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가출했다가 미규가 상태에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어떤 공사장 인근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이제 뭐 번개탄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자살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성현아 씨 현재 남편인데 수년째 지금 별거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상태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성현아 지금 복귀를 좀 한 상태거든요. 연극으로. 사랑의 스치우리다 하는 연극 같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복귀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성매매 그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끝났으니까. 활동을 못 하다가 무죄가 났죠. 무죄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상 또 힘든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 사람 성현아 씨도 나중에 영화로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구해요 인생이. 인생 참. 너무 기구합니다. 이렇게 그 배우들 여배우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여배우들이 진짜 기구 그 팔자 같은 게 있나 봐요 약간은. 예, 그 좀 뭐 네. 고인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최진실 씨도 네. 인생 참 이제 기구하지 않습니까? 기구하죠. 예. 근데 뭐 오늘은 뭐 성현아 씨의 뭐 기관 인생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성범죄 처벌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 갖고 온 성현아 건데. 씨 그 재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현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 남편하고 원래 연하의 남편이 있었거든요. 연하 이혼하고 이 지금 대표랑 만나기 전쯤에 뭐 이제 아주 유력한 재벌 같은 사람하고 뭐 성관계를 한 두세 번 했는데 5천만 원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성매매라고 하면서 약식 기소가 됐고요. 예. 약성매매는 사실은 300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통상 약식 기소를 합니다. 약식 기소는 받아들이면 300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다른 연예인들 상당히 많았는데 다른 연예인들은 다 벌금 내고 치웠기 때문에 이름이 안 언론에 까졌죠. 주목이 안 됐고요. 찌라시에만 있고 성년아만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 이름이 까지게 되고 결국은 1심, 2심 유죄 받고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돈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돈 돈은 받았죠. 받았는데 그게 대가성이냐. 성매매 대가는 아니다는 얘기. 내가 우리끼리 좋아서 사랑해서 산 거고 예. 사랑한 사람이 또 금전적으로 뭐 지원을 할 수 있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받고 성을 사면 그러니까 불특정인하고 성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인인 거예요. 이 사람 두세 번 만났기 때문에.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예를 네. 들면 그 융주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혹은 룸사롱 같은 데 가갖고 단골이 됐어. 그 이 사람이랑 나랑 몇 번 만나. 그럼 그 성매매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성인아 씨 같은 경우는 또 입증했던 게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걸로 그게 얘기해야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또 헌법재판소 대기 중이거든요. 대기 중이죠. 위헌이 될지 안 될지. 성매매 특별법. 네네네. 글쎄요. 나는 저는 이번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겨우 합헌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6대3 정도로 했다는 거고 하는 것은 다음에 올라가면은 저는 위헌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 특별법이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글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무렵 아니면 DJ 말기 정도. 아니 노무현 때 아마 그런가요? 만들어졌어요. 참여정부 맞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은 얘기 있었죠. 어쨌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매매를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거의 없죠. 거의 네, 없어요. 거의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찌됐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요, 뭐 건장할 건 아니지만 네. 처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정말 업소 가기 직전인데? 다른 나라처럼 비범죄화 하자는 거지. 비범죄화. 간통 같이. 아. 간통도 마찬가지.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미성년이 뭐 성매매 대상이 됐거나 한다면은 그건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혹은 인신 매매했다. 그래서 인신을 매매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뭘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그건 뭐 이것도 강력 처벌해야죠. 뭐 굳이 다만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다 큰 성인들이 네,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성을 선택권으로. 주고 사고 팔고 음. 그걸 왜 국가가 나서 가지고 너 씨발 벌금 내고 빵해 가고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자기 선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에요? 예, 뭐 그런 일각에서 주장이 많아요. 일단 그건 일각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요. 지금도. 그 요즘은 거의가 자발적이지. 그렇지. 무엇이 강제로 어디 옛날처럼 섬에 가다 가지고 문 잠가놓고 밤에 못 뭐 나오게. 그런 건 하고. 아닌데 그런 예를 거 들어서 있어요. 뭐 먼저 돈을 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통해서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금전적인 관계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옛날 시스템이고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넣은 사람이 그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넣어요.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 성매매 남성도 있지만 성매매 여성도 같이 처벌받아요. 똑같이. 성을 판 사람. 성을 판 사람도 다 처벌받으니까 그 여자들 입장에서 이게 내 직업이기도 하고 어쩌면 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아니면 그런 건데 처벌받는 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그리고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지. 성매매가 뭐 근절되고 없어야 되느냐? 아니야. 오히려 풍선 효과로 다른 쪽이 지금 더 발전했죠. 유사 없어요. 그리고 외국으로도 지금 뭐 남성도 외국으로 많이 가고 여성도 외국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또 뭐 외국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을 그러니까 섹스를 하기 어려운 분들 그것도 필요하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아주 노령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네.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도 있어요. 섹스 봉사. 그 유럽에는 그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장애인 할 수 없는 분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너는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돈을 많이 주고 룸사롱 같은 데로 가서 하면은 걸리지도 않아 이거는. 사실은 걸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희는 잘 안 걸리잖아. 이건 같은 사람은 잘 안 걸리잖아. 이번에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좋은 법이 아닌가. 이게 제가 입법 연원을 좀 보니까 98년 DJ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부를 설치하고 기지촌을 폐지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맞죠. 그때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우리 이 작가 말이 좀 맞는 게 성매매를 금지하면 이 성폭력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늘어났네. 이때 문제가 다시 되네요, 사실은. 성매매를 금지하니까 연평균 11%씩 증가를 하고 성범죄가.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 거죠. 관계성이 있습니까 확실히? 그건 통계가 있을 걸요. 지금 통계는 낼 수 있죠. 위키백과를 내가 보고 읽는 거기 통계 때문에. 있어요. 그거는 좀 한번 우리가 그거는 맞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이럴 수 조심스럽죠. 있죠. 조심스럽죠, 당연히.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성에 대해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뭐 집장촌도 가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됨으로 해서 또 범죄로 이어질 수 그렇지. 통계가 나오니까 그렇지. 일단은. 그럴 수도 근데 이게 있고. 사실 이 얘기를 다루기 전에 네. 근원적인 질문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성이라는 것을 돈으로 주고 뭐 사고 팔 수 있느냐? 선사시대 때부터 그랬어. 4,500년 전부터 지구상의 제일 메소포타미아 오래된 직업이야. 문명. 그러니까 최초의 뭐 교환 경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아까 이제 말했던 성소외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어떤 인권적 복지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도 유럽에 있다고 하고 근데 지금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이런 건 없잖아. 근데 이제 최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적인 네. 경제적인 올가미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문제인데 네. 이걸 그러면 생계형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생계 기준이 또 이분들이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산정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럼 또 생계형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 존재하는데 예전에 청량리 경찰서장 했던 김강자 씨 같은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다녔다가 네. 최근에 이 양반은 노선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아동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되고 철저히 제한된 구역의 범위 내에서는 합법화 시킨 게 옳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 그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건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알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직적으로 그걸 막 한다든지 아니면 금방 말했다시피 아동이나 미성년자고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성매매 있잖아요. 네. 특히 옛날에 우리 최욱 씨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인신매매가 보증금 걸어놓고 그 갚기 위해서 잡아놓는 이런 경우라면 알선이라고 봐야 돼요. 기업적. 지금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려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매매를 허용하는 게 그 부분 다른 걸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의미의 성매매 부분. 순수한 어떻게 표현해야 너무 되나? 순수하다. 순수한.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게 나온 거야. 성인 여성 남성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교환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급하는 아니 거. 이게 결국은 국가재정에 도움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에서 세금을 내라고. 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은 다 그냥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음성이죠. 법이니까. 근데 생계 기준을 만약에 네. 200만 원을 잡았다. 그럼 성노동 하지 않고 200만 원이면 뭐 어떤 기업이든 공장이든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당신 500만 원,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성노동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 사실은. 네. 내가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반대 논거로 삼는 건 아닌데 그런 그 기준도 좀 모호하긴 해요. 저는 성매매가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매매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기 그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정말 최첨단 건물 바로 옆에 거기 그 사창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이게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무슨 마사지 샵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오빠방, 오피방 그거 다 옆에 다 있다고. 다 있어요. 다 있지. 이게 주택가로 죄송한데 넘쳐갔지. 마치 뭐 그 단어를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떨리듯이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연기력 좋아. 오빠방?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터부셔요. 사실 성매매는 뭐 최욱이 뭐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안 옳지. 서울 사는 게 옳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 옳다고 하니까 합법을 내가. 해갖고 뭐 이렇게 옳다는 집장소를 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벌하지 불법으로 말라는 규정은 거야. 하는데 처벌을 하지 말라는 말라는 얘기잖아. 그게 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처벌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게 해요. 형벌로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인데 애매하네. 그 너무 민사적 애매한 거 예를 아닙니까? 들어 징계를 받을 수 있지. 공무원인데 성매매를 해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징역을 살다든지 벌금을 내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강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매매 특별법은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매매 특별 중에 그 조항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개정. 마지막 조항에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조항에 성을 매매하거나 성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 부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는 포로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포럼 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법으로 문제지. 금지잖아. 봐도 안 되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체육 뭐 그거 없으면 살 수 있나? 인터넷 사이트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그러니까. 나라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처럼 네. 포르노나 이런 걸 다 보지만 포르노는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불법이야. 불법이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막 불법이잖아. 보더만. 난 잘 보지. 법적으로 아, 불법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예전에 우리 죄의식이 없습니까? 니도 보잖아. 아니 나 그거는 봅니다. 예전에 이 작가가 포르노의 유형, 내가 좋아하는 종류,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아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아니 그것도 외국에서 산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 사람 그쪽 사람이 전혀 다 죽었어. 왜냐하면 채무도 보이면 안 돼 우리는. 그렇지, 우리 아예 안 되지. 채무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봐 그거를. 아무도 안 보지. 그 사람 전반 예전에 왜 젖소 부인 시리즈 나와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죽었잖아. 다 신도희 죽었지. 씨. 신도희 씨. 도윤아 친해요. 지금 보지도 않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B급 영화가 다 죽었지. B급 영화가 이제 IPTV나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지. 그 제가 그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저도 어려운데 여성을 그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저는 그 개념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다들 들어봤지 몰라도 파티룸이라든지 그 호빠라 그죠 호빠. 네. 똑같아요. 남성도 거기서 성적 대상화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굳이 뭐 여성은 성적 대상 이렇게 난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서 그러면 부르는데. 남성은 상대적으로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아빠방 잠재적 성폭력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저 그런 곤란해.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 맥락이 근데 그거 그거는 뭐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아닌 거예요? 올가매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굉장히 아니죠. 아니면 아니라면 되지 뭘. 아니 그거는 지금 최욱 같은 경우는 유승민 심정이야. 제안 받지도 않았는데 경제부총리 하실래 이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지. 아 좋아요. 그런 거잖아. 그건 낚시야. 너무 성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게 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결정이 뭐냐면 내가 섹스를 하는 사람, 하는 방법, 하는 체위 이런 걸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통이 그래서 없어진 거거든. 네. 그 간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저 그거 권장하는 건 아니잖아. 예, 그게 아니고 간통을 하게 되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돼. 부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간통을 하게 되면 민사상 책임지는 성매매 그럼요. 똑같아요. 네. 그럼 부인 있는 사람이 만약 성매매에서 걸렸다. 성매매했다. 그러면 그럼 이혼할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요. 손해배상을 더 문다든지. 네. 그건 그렇지만 당연히.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런 주장 근데 나가면 또 굉장히 우리가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중화 작업을 벌여야 되거든. 중화 작업 해주세요. 유시민 작가도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 묻어가자고. 그럼 됐잖아. 아, 이러면 아무도 안 야. 하겠네. 아, 욕 못하지. 욕 못하지. 아, 좋다. 야 그럼 오늘 다행이다. 이거 성매매 합법화 논쟁은 유시민 의견 우리가 따른 거잖아, 그냥. 그렇습니다. 그 시민이 형을 중화짜장으로 지금 만들어갖고 앞에 듣고 막 욕상욕 댓글 달아서 다 지우고 있어요. 다 지우고 삭제하고 있어요. 아, 실제 역시 이 작가의 이러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댓글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수다맨들 딱 올라가면 아. 그 올라올 때부터 계속 보는데 내가 그런 걸 봤어.
대놓고 첫 번째부터 욕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많지. 욕하는데 다시 보면 없어져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일기를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보면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바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다가 즉각응사. 즉각응사 있다가 뒤 다 들어보면 욕할 각이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더라고. 근데 뭐 애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이분들 뭐 기대지로 표현해줘. 수영이처럼. 에이 그 실버타운에서도 우리 방송 많이 듣습니다. 내 친구들도 많아. 아, 그거 보세요. 실제로 내보다 어리지 않겠나 대부분. 아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아닌가? 예. 그 요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밖에 그 우리 여성분이 우리 저 남 선생님 그 드시라고 뭐 줬다는 거 있죠. 그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 아, 얘기해야 제일 된다. 빨리 와가지고 맡겨놓은 것이 남 배우님한테 독점적으로 준 게 아니랍니다. 아, 네. 아니 나한테 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누구 팬이야? 아싸이 누구 팬이야? 기린.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 팬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 보듯이 바라본 거예요. 사자라 같이 사자. 지금 또 택배 노동자들 무시합니까? 뭘 무시합니까? 전달자인데. 내가 배달 사고 안 일으키잖아. 아까 사실은 굉장히 남편가 고무적이었어요. 받았다고. 겨울에 있었어. 올려놓고 자랑도 하고 했었는데. 형편 맞아요, 근데? 아니 맞다니까. 아니라고. 그 팩트 체크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EJ 콘서트에 놀러 온 내 팬이야. 도로락 할까? 그건 맞아. 도로락 할까? 아니, 팩트 체크 끝났어요. EJ 콘서트에 온 건 맞아. 아무튼간에 근데 그 좀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해야 그 될 아까 것 같아. 유시민 작가로 이제 살짝 중화 작업 벌였잖아요. 한 번 더 중화 작업을 하면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그치, 엠네스티. 성매매는 범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인데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이라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도 처벌하는 게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간통이 그런 거고요. 성매매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에 비범죄와 뭐 요렇게 비범죄라 아, 그러면 간통이라는 것도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아. 간통에 민사로 갔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불법인데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아. 불법 안에 이제 처벌하는 불법이 있고 네. 처벌하지 않는 불법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네. 또 나눠질 수 있고. 불법입니다. 위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 좀 우리도 조금씩 진보적으로 사회가 바뀌고 그렇죠.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결혼 빙자 간음 사건, 혼인빙자 가는 혼인 빙자 사건. 사건 이것도 없어졌거든요. 이거 헌법 위헌 받았죠. 위헌 받았고 간통도 위헌 받았잖아요. 근데 네. 간통 위헌 이야기는 50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게 50년 걸려가지고 사회적 논쟁을 그렇죠. 해서 이제 없어진 건데 저는 성매매도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6대 3이 나왔기 때문에 없어지죠. 이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옥소리 씨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간통에 대해서는. 간통은. 아니 그러면은 이게 또 대형화되고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아이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처벌하지만 않는다 뿐이지 네. 사람들 눈치 보여서 뭐 그렇게 대놓고 못해요. 야 이거 간통죄 지금 없어졌다고 해서 야 씨발 이게 간통해도 된다. 그런 사람 아니 있어. 그 소비자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 공급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거는 처벌할 수 있다니까. 아, 그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어떤 알선 이거는 처벌할 수 그때 들어오지 그 처벌하고 조항은. 딱 그 조항만 없앴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소비자만 처벌받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자 공급자는 처벌받고 프로바이더. 생산 잘한다. 하여튼 공급자도 개개인이 네 하는 하는 건 거. 괜찮다 이 말이야. 아, 기업형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처벌하면 되죠. 처벌하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불러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포주는 처벌하면 돼. 포주는 안 되지 알선이니까. 아주 기업 형태를 다양하게 알고 계시네. 상세히 설명 좀. 아니요 형 네. 잘 몰라 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아, 이 성매매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죠. 네, 목소리를 쉽지 좀 많이 않죠. 섞지 못했는데. 쉽지 않죠. 근데 이 정도로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유시민 작가가 그렇다면 뭐 지금 대체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너무 사회 분위기 너무 묻어가는데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실시간 체크하세요. 나 볼 거야. 누가 삭제하라? 나볼 거야. 아 이거 4대 성인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나올까? 예수 부처 뭐 이런 분들하고 해도 그래도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부처님께서는 뭐 야 부처님 가운데 통학이야 이런 농담도 있으니까. 부처님은 그 뭐지? 전생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윤회하면 한 번씩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제가 볼 때 이 소재가 굉장히 좀 불안한 소재. 종교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자. 이거는 안 같이 하는 게- 죽겠다. 네, 공자님께서 또 소크라테스 공자인데 네, 요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애매하다. 우리 저 애매하다. 남배우님이 기다리던 지금 만복국수 지금 광고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광고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새 차가 필요할 땐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새 차 장기 렌터카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배우 남태우입니다. 제가 만복국수집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대구 신천시장점입니다. 관련해서 수성점, 삼덕점, 종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복국수집 대구 대봉점 광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왜냐? 여기만 안 돼. 딴 데는 다 잘 돼. 올 필요가 없어. 해운대, 인천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 주적은 바로 만복국수집 대구 대봉점. 대구 중구 대봉동 90-1번지입니다. 주적은 바로 대구 대봉점입니다. 모든 돈을 들고 이쪽으로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다맨들 1호 광고였습니다. 야, 이거는 뭐야? 그냥 새 차를 판다는 현차를 판다는 거예요? 새 차. 장기 렌트 오토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사고 싶은데 뭐 현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할부로 사기 좀 그런다 하신 분들은 이 리스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그럼? 차이 있죠. 있어요? 그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렌트가 좋은지 리스가 더 좋은지 이렇게. 오늘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요. 네, 맞춤형으로. 네. 그리고 뭐 진짜로 원하는 차를 한번 또 시승도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뭐 미끼 상품 이런 거 없죠? 나 이 작가 차 타고 싶어. 그거 좀 너무 비싸. 체육차 더 좋아. 아 뭐야? 우리 최욱이 서민 코스프레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좀 그러니까. 하지 마라. 외제차 워낙 작아 근데. 자, 차를 새 차로 바꿀 생각이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시고 대표번호는 1833-5850. 여기도 우리 차 편이- 컨설팅이네요. 쉽게 보면 차 맞습니다, 구입 맞습니다. 컨설팅. 자기한테 딱 맞는 차를 딱 추천해 주는. 와 나는 벤틀리 타고 싶은데 전화해봐 일단. 이게 안 되겠지? 광고가 특이해. 안 되겠지? 나한테 최적화됐어. 왜? 평생 차를 가져본 형 적이 차 없거든. 있어요? 없어. 형 면허는 있어요 근데? 면허는 내가 와이스 때 땄나? 한 30년 돼가지고 주로 벌점 전문용으로 주변에 지인들이나 친구분이 벌점 받는 저 주고 벌점 대신 다 받아주고. 아무튼 우리 저 남배우님은 일단 차를 사놓고 타지는 마세요. 아니 내가 원래 차 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한번 사봐.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살 수는 있지. 근데 이제 탈 생각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이철희 의원도 면허가 나 없어. 싫어요. 너 뚜벅이야. 싫어해? 아니 운전하는 자체를 싫어. 저도 이철이가 싫어한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또 일을 크게 만들어. 싫어하잖아. 왜 크게 만들어? 좋아요? 이철이 의원? NC ND라고 하겠어. NC ND. 철이 형님 잘 모르는 분이잖아. 철이 형 괜찮지. 그 이승훈 PD도 면허 없고 차 이승훈 또? 저 같은 많더라고. 경우는 사실은 면허 있어. 법무관 하면서 이제 차를 소렌토를 오래 타고 다녔어요. 제 차가 누비라 2 타다가 소렌토로. 그걸 한 12년 탔는데 최근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술 맨날 마시니까 집에 놔뒀는데 한 넉 달 놔두니까 방전이 된 거예요. 족발했어 친구한테. 근데 이제 그 후로 차 없이 댕겨보니까 편하죠. 이게 훨씬 나아. 편하게 택시 타고. 너무 좋아요. 나는 또 이게 군대에서 땄는데. 아니 씨발 지금 지금 차 타고 들어왔는데 차 사야 돼.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 작가도 제정신이 아닌 게 그렇지 그런다. 나도 모르고 이 바뀌었다. 제정신이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사보려고 했잖아. 야 나는 진짜. 내 말은 평생 운전을 안 한, 운전면허 있잖아. 평생 차를 가지지 않은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다들 내가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 왜 아우, 놀랄까 낫겠네. 했는데. 아니 이 작가 그렇지 하더라니까. 낚였다.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아. 뭔가 있을 줄 알았지 반전이. 아니야 나 아니 내가 이게 주제인 줄 알았어 이게.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그토록 아. 필기를 5번이나 떨어졌는가 봐. 그렇게 아니, 하면서까지 운전면허를 땄잖아. 만복국수 광고해놓고 밀가루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안 아니 그리고 되잖아. 만복국수는 오해가 있는 게 만복국수는 밀가루와 쌀을 반 딱 섞어서 쫄깃한 식감과 원래 국수의 그 밀가루 맛 이게 딱 섞인 국수야. 아, 변호사 광고해놓고 우리 법 지키고 삽시다 이러면 기분 좋겠냐? 좋지. 아 근데 이 형은 그것이 뭐 꼬막 어디 건지도 몰랐으면서 그건 어떻게 알아 국수. 아 그건 내가 처음부터 먹어봤거든. 계속 먹으면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막 박스채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100% 쌀국수는 너무 쫄깃해요.
너무 쫄면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장에서 먹던 국수 느낌 안 나거든. 근데 100% 밀가루 국수는 또 너무 흐물흐물해. 근데 그건 묘한 반반. 점이 있어요. 만두국수 광고에서 효과를 좀 봤어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인증샷 뭐 이런 건 몇 개 봤죠. 야, 근데 우리 때 나도 댓글에서 봤는데 만두국수 가가지고 남태혁 씨 알아요? 하니까 몰라요. 아, 종업원이. 본인 거 아닌 거 아니야? 이 가게. 그거는 CIA나 KGB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을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광고를 절대 내 이름을 안다고 하지 말아야 돼. 광고를 했으면 손님들 찾아오면 당연히 잘 알죠 이렇게 하고 좀 교육을 시키지. 교육 다시 시켰어요. 나 했어 이제는. 뭐 홍보대사로 가든 사장이라도 네 꼴린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했어요. 모른다 하면 야 너. 그러니까 형 보고 왔는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지점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서울 무슨 지점에 가도 돼요 이런다. 내가 백종원이 아니라고. 전국 체인 다 내 거면은 내가 이걸 왜 해? 이 방송을. 그럼 몇백 개인데 그게 다 내 거면. 남태호하고 남종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몇백 개요? 몇백 개 되지 전국 체인. 대봉점만 우리 형님 거라는 거죠? 대봉점에서 반 개 되고 몇 개 이렇게 관련된다. 한 100개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뭐 전국에 다 내 거면. 야 무시하네 또 갑자기 체육. 그럼 내가 니하고 출연료 내기를 왜 해? 나도 지금 좀 무시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지 그냥. 지난주에 체육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남태호 형 보고 저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재력이 많냐고 물어보더라고. 전국 체인 다 남편 거잖아. 야 지금 완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거든. 되게 실망했어 금방. 인사를 너무 90도로 했어. 억울해 죽겠네. 그게 다 내 거면. 옷을 봐라야.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다 내 걸 것 같으면 출연료 다 주고 내가 안 가 사고 다 하지. 뭐. 조용히 본인 돈 내고 국수 먹는 것도 비주얼상으로 신기하거든. 근데 이게 다 본인 거라니까 나 너무 이거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좀 매치가 되죠. 이제 조금. 광고를 정확히 들어보면 5개 지점을 거론해요. 5개. 그러면서 특히 대봉점만 안 된다. 여기로 모든 돈을 들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겠습니다. 네, 2부의 마지막 코너는 이제 제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이거 해야지. 가장 중요한 광고 공지를 그래. 메일을 일로 보내달라고. 사회를 진짜 그따위로 사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우리 저 노조위원장님 일부러 뺀 겁니다. 출연료 협상 때문에. 그거를 갖고 어용입니까? 아니 난 비정규직이야. 왜 날 빼는 거야? 알겠습니다. 기아차야? 광고 원하시는 분들은요. 팟캐스트 수아맨들 메일이 있습니다. 이 뭐 어떻게 읽노? 포수다맨 @gmail.com. 지식인이 뭐 영어도 못 일부러 읽어. 안 하는 건데. 어용이가. 의용인가 봐. 노조위원장이 내가 이거를 볼모로 삼고 미안해, 출연료 협상하려 하는데. 이 작가한테 포섭됐나 봐. 네. 나 의용인가 봐. 난 별 어용 맞아. 끝나고 술 먹을 때마다 참 보면 볼수록 이 작가 좋은 사람이야. 아무튼 많은 분들 메일로 광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가겠습니다. 최욱의 지식 윈! 네, 오늘 2부의 마지막 코너는 이제 제 코너입니다. 최욱의 지식 윈. 저랑 전혀 협의 없이 만든 코너라 저도 어떤 코너인지 잘 모르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 이 갑자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베가 전화 왔어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아베와의 통화하면서 이거를 선빵을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무라야마 다마가 어떤 거죠? 박변? 이게 나도 사실은 이게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가 있는데. 네. 근데 최욱의 지식 이런데 내가 그걸 바꾸라도 왜 넘겨? 내가 귀찮아서. 내한테 왜? 이거 제 코너니까 제 마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거 고노다마가 이제 최근에 된 거거든요. 어디가 빨라졌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노가 더 먼저 됐습니다. 93년인가 됐었고, 네. 고노가 무라야마가 감방 94년. 장관이고, 이제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좀 잘못됐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혔던 게 고노다마고요. 그러니까 일본 공식 입장으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라야마 다마는 그 후에 95년도에 다시 확인한 거고. 근데 이번에 아베가 전화해서 고노다마를 좀 수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노다마는 이제 위안부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다마고요. 네, 반성하고. 그다음에 있던 이제 무라야마 다마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일 때 무라야마 씨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눈썹 막 이렇게 흰색으로 막 일본 이렇게 돼 있고. 새끼라니 지금 협의해야 되는데. 일본 놈 같아. 네. 진짜 일본 놈 같이 생겼어. 일본 분. 근데 무라야마는 뭐가 다르냐면은 그
식민지 지배 침략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그 마음을 표명한 그리고 희생자한테 애도 뜻받친 이런 게 좀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 이후로 일본에서는 무라야마 다마, 고노 다마 그 지도자들이 요것을 일단 종전의 입장을 안 바꾸고 계속 지키는 걸로 갔는데 지금 아베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 뒤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신 지켜라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무라야마 왜 새끼 살아있나까지? 무라야마 왜 새끼야? 아니 무라야마는 무라야마가 뭐 모르세요. 아니 혹시 모르지 시모노 무라야마가 새끼. 뭐 시모노 새끼 출생이나 뭐 이런 새끼겠지. 아무튼 몰래라. 저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민당 쪽이 아니고 사회민주당 그쪽이네. 네. 사민당 그러니까. 쪽이네. 네네.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 바로 새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끔씩 그 자민당이 아닌 쪽에서 집권할 때 있었는데 그럴 때 집권했던 사람이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내가 말 잘못했고 네. 그래가지고 사민당이 이쪽에서 집권하니까 담화를 했고 그 담화는 사실은 어쩌면 올바른 담화가 맞죠. 최소한의 반성의 반성을 액션을 한 거니까. 취했으니까. 네. 그걸 지금 수정하는 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아베가? 지금은 이제 겐세이 시마이로 가는 거지. 덮어버리자 이런 거잖아. 이거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말고 최욱 씨가 해야지. 우리가 왜 하노? 아니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최욱의 지식 윈이야. 우리 지식을 묻는 거야. 여러분의 지식 체크합니다 제가. 아 그런 거야? 네. 돈 아끼네. 근데 이게 고노 다마가 나오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여러 명의 증언자를 통해 가지고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이 이제 일본에서 조금 진보적 신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 시민 단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사히 신문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본의 어떤 극우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따온식으로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을 이제 전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베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거지 뭐. 아베 트럼프 마찬가지입니다. 옛 영광, 미 합중국, 또 제1번 대국 이 옛 영광을 사람들한테 자꾸 국수 씨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국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제 외교력이 중요한데 나는 사실 이거 난 쉽지는 않을 것 걱정스럽게 같아요. 돼요. 그런 부분은 홍준표를 지지하는 아니고 조금 외교는 막가파식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이 벌써 선빵 날렸잖아요.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 중국도 문제고 앞으로 그러니까 할 일이 자, 많지 않다 봅시다. 생각이 들어요. 중국 대사에 지금 노영민 전 의원을 갔죠. 특사로. 내정했다 그랬는데 특사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특사는 박 의원 같지. 아니, 특사 말고 대사로, 그러니까 대사로. 내정을 했는데 노영민 의원이 측근이 아니고 최측근이야. 완전 측근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중국 대사로 내정한 거는 중국한테 뭔가 보이는 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 제일 친하니까. 그렇지. 전화 통화했을 때 시진핑도 엄청나게 좋아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이 씨발 회담을 하면서 우리 사드 설치 안 한다 그래갖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제일 쳐들어간 상태거든. 그런데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게 이제 다른 거고요. 아나 근데 노영민이 친한지? 왜 몰라? 진짜.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알아? 야, 니하고 친한 것도 우리 청취자 다 알아. 시진핑도 알아? 우리 친한지? 시진핑이 이제 알아오겠지. 사진 몇 장을 갖고 갑니다. 알까? 네, 셀카 찍은 것들. 뽀뽀찍 뽀뽀하고 이런 거. 야, 걔들도 다들 그 국가정보원 같은 거 있는데 누가 대통령 될지 걔들도 다 알아. 알아. 아니 뭐야 박병석 의원이가 박 의원이 이름 박병석. 맞아. 그 의원 같은 경우 시진핑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저분이 오시오라고 얘기. 특사. 박병석 의원도 그러니까 친한가 특사로 특사로 공식적으로 맞지. 안 됐다고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거론 중에 시진핑이 알고 저 양반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랬다니까. 알구나. 야, 우리도 트럼프랑 누구랑 친한지 다 알아, 이 사람. 알지. 알구나.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뭐 내 역할을 하려 그러노. 일본하고 네가 안 하니까. 일본하고 관계는요. 자, 박근혜 정권을 한번 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하고 관계가 존나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원래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는 정권 말기에 들어가서 이상한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저 뒤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뭔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판에서도 국가가 졌어. 그런데도 지금 항소해서 공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공개하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전화에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정서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던졌다고 봐야 돼요. 난 정말 이거 얘기하면 최욱 역할 정말 하는 것 같은데 전화 왔을 때 뭐 일본말로 대화하는가? 통역이 있죠, 통역. 좀 웃기려고 하는 거 아이가 쏙질래노. 아니 좀 웃어주자. 아니 이건 웃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럼 대화? 통역이 있어요. 그래? 네. 그걸 모르고 물었겠어? 좀 웃어주자. 아니 안 웃긴데 뭘 웃으랍니까?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웃어주면 청취자들이 알아서 욕을 할 거 아니야. 아니 형님이 이런 게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뭐 내가 그런 꾀를 부린 건 아니고 뭐 좋은 뜻이었어. 뭐 동시 통역을 하는데 이상하잖아. 근데 뭐 국격이 있잖아 국격.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5개국어 한다고 못해 했는데 그랬더니 나도 5개 한다. 아니야. IAEO 5개국 못해요. IAEO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김대중도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잘하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기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동시통역을 쓰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에이 그거 뭐 이제 취재하는 건 다 하지 말고 다만 내가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는 일본말로 말해라. 내가 대답은 듣기는 한국말 하겠다. 그거 멋지다. 한국말만 네가 통역해주면 되잖아. 멋지다. 아니 그게 원래 국격에 맞게 하는 거지. 할 줄 알아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말 알아요? 아니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한국말로 하고 그게 외교의 기본이지. 그 사드의 그 공동 그 투쟁위원장 그분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CBS가 왔다고 미국에서. 근데 이 형님 간단해. 영어 알아먹어요? 아니 영어도 필요 없어. 그러면요? 사드 노. 양키고 트럼프 아웃. CBS 받아줬고 딱 하고 가더라니까. 막 카메라 막 들고 내가 괜히 옆에 서락하대. 너도 써야 됩니까? 니도 써라. 그럼 콩글리시도 알아먹겠네. 정확한 표현이야. 정확하네. 정확하게 표현해. 이게 기사 쓰기도 제일 좋네. 타이틀을 바로 뽑아주네. 그러고 이제 이게 정부에 부담이 될까봐 그분 원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거든. 참여정부 때. 멋지네. 사드 지금 투쟁위원장님이 친한 형인데 그 형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협상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취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뭐 아까 그런 세 단을 딱 하고 밑에 트럼프 얼굴 하고 소송리에서 살짝 화형식 같은 걸 집혀가지고 그러면 문 정부가 국민이 너무 반대한다. 이거 어떡하냐. 전략적이네요.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려고. 사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사드는 좀 지켜봐야겠죠. 사드 시간이 걸리겠지.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확장시키지 마세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했잖아요. 저거는 오히려 우리가 협상하기 좋은 조건이 됐어요. 저렇게 나옴으로 했어. 나도 그 부분 좀 지켜보긴 하고요. 그렇죠. 그 아까 통역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게 전화로 통화할 때 그러니까 4명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동시통역사가 저쪽에도 한 명 붙고 우리도 한 명 붙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말이라는 게 뉘앙스에 차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뉘앙스 잘못 통역하면 반대쪽에서 그걸 짚어줘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 예를 들어 트럼프 아웃했는데 트럼프 아잉 이래 돼버리면 그러니까. 좋단 말이야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또 다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지.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나중에 그걸 또 정상 간에 대하니까. 이게 한 건만 틀려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건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형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기는 뭐 일단 선빵 때렸으니까. 네. 우리 입장을 좀 견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쇼부를 보겠지 뭐. 어찌됐든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일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쇼부 얘기하고 그거 일부러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니 아베가 아까 겐세 시루 시마이로 나왔잖아. 맞잖아. 그럼 우리는 쇼부를 가야지. 제가 쇼당 봐줄까요? 쇼당패 던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사드 문제나 위안부 협상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금석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것을 초기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지했던 분들의 국정 동력에 상당히 상실을 좀 했잖아. 등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대처하시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국정 동력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충분히. 저는 이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치하는 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통 화합 외교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어려워. 외교가 쉽지 않아요. 너무 개판인 상태에 와서. 그런데 외교도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건 전문가 영역이야. 외교는 예술이가 아트예요.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되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거를 천주가 다 좌지우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개판 막장으로 돌아간 거야. 맞아. 전승재를 가가 만세 보르고가 일본 야마 돌게 해놓고 그것도 일본하고 위안부 협의해버리니까 중국 야마도 이건 뭐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그거는.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해야 최종 되니까. 결정 대통령이 해야죠. 해야 되니까. 물론. 판단을 안 하는 그걸 좀 치지 잘 뭐. 하면 뭐 좀 잘 하지 않을까. 뭐 야, 명언이네. 경언이야. 야, 뭐 대단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 그럼 더뭔 말을 해. 뭔 야, 말을 이거 해. 위험으로 야.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 야, 역시 일주일에 종편 20개 하니까 공력이 있다.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니 종편이야. 이제 박변은 사법고시 패스만 수패면 바보야 그냥. 그거만 빼면. 그 자격증만 빼버리면 바보라니까. 방송도 못 나와. 야, 이거 씨발 하이아나 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용달 폭격을. 바보래. 잘하면 잘하지 않아. 애기 녀석아. 이렇게 녀석. 할 말이 없다. 아니 브랜드가 사법고시라서 이게 약간 있어 보이거든. 그렇지. 무식해. 아니 이게 TK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 연령대 슈퍼 아저씨가 하는 논평보다 더 저렴하고 서민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 야 이건 진짜 이거를 진지하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도 물어보면 고마해 씨발로. 여기서 뭐 형 좀 고마했어. 아니 그래 여기서 뭐 큰죄 졌나 내가. 아니, 여기서- 여기서 했어요 그냥. 국민의 힘을 믿고 촛불 정신을 믿고 문재인 어떡하지 정부가 않을까요? 더욱더 강력하게 일본에게 우리 뜻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잘하면 잘하지. 여야가 협의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 그걸로 종편에 일주일에 20개씩 먹는구나. 아 참. 아니 박변 특별한 컨텐츠 없으면 얘기하지 마.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뭔가 출연료 까분해야 되니까 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고노다마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체육 네. 준비 잘했네. 최숙의 지식위인인데 뭐 지식 뭐 물어봐 그럼 나한테 궁금한 거. 그래요? 뭐 관방장관이 뭐 하는 건지 물어봐. 관방장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거는 관방. 관망이야? 아이 그러니까 총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도 비서실장 같은 하고, 건가? 예, 뭐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걸 조율하고, 아무튼 뭐 2인자 정도를 보면 미국의 돼요. 국무장관은 뭐 하는 거고? 미국에 아니 지금 관방장관 얘기하는데 국무장관까지 왜 나가노? 아 참 진짜 막. 네. 아유. 그럼 대한민국 의전설 3위 누구고? 국회의장이지. 장남? 대법원장인가? 모른다 해라. 대법원장. 대법원장. 얘도 몰라. 던진 거야 그냥. 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지. 맞다. 삼부 요인이니까. 맞아. 잘한다. 아니 40패스는 맞다. 맞아.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부터 웃음을 너무 배제하고 너무 지식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코너에 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아니 같아요. 웃음 적재적소에 넣어주고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그렇습니까? 해야지. 우리가 뭐 4명이 개그맨도 아닌데. 이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 웃음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을 주면서 니의 또 모자란 부분을 보여주면 그게 웃음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누구는 뭐 너무 왜 매갈이 없는 얘기 하냐. 메갈? 메갈 채우고. 아니 경기 일으킨다. 형이 그러니까 진짜 나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 하지마 그런 게 위험하다고. 이게 한국인끼리도 통역이 필요한 거야. 메가리하고 메갈하고는 다르거든 완전히. 근데 야, 이거 이 형 모르거든. 주저리 꼰대 프레임인데 잘 잡아줬잖아. 지금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거는 팩트야. 아니야 내가 그 주저리 그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 주저리 그 박스권. 비상한다고. 근데 우리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체육차 타고 갔잖아요. 그렇지. 야, 체육차에 뭐 프레임 전쟁, 프레임 대 프레임 그 책이 있더라고. 책 있더라. 야, 그거 제가 세게 말할 때마다 프레임이 프레임 가더라. 그거 보고 우리 가두는 거야. 어차피 그 단어 하나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도 그게 없어. 프레임이잖아. 네. 뭐 대단히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홍준표가 24%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꼰대 남배우 메갈 체육 좋아. 나는 박지훈 맞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큰 웃음으로 좀 여러분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죄송하네요. 여러분들이 뭐 댓글 달 일이 없어서 네 소일거리를 못 드렸네. 달 걸 그래도 달 게 없어. 주저리 말고는 없어. 뭐가? 뭐 잘했잖아 내가. 못했나? 정보 아니, 하나 드릴까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욕하려고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없어 근데. 아, 있어. 그러면 있어. 5월 25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그래요. 이 동성 영화가 아트홀. 예. 그리고
우리 희팔이 형. 동서아톨 얘기 이번 동서아톨 아니고 전국에 다 개봉하고. 조희팔이 형? 희팔이 형 영화 쇠팔이라고 있어. 진짜 그 둘 다 5월 25일 개봉하니까 많이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세월호도 많았고 둘 다 많았지. 아, 그랬습니다. 네,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보니까 지지율 2%대 이제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선택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면 그 휘청거릴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때 지금 슬픈 시기잖아요. 돌아가신 때에 맞기도 하고 타이밍이. 네. 그것도 이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2명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짠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셀링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영화 좀 나야 되나요?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밝고 아주 경쾌하고 가벼운 걸로 한번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거 좋죠. 괜찮네. 네, 코믹으로. 코믹으로.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모든 걸 코믹으로 엮으려 그래. 웃음을 비하하지 마세요. 비하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러고 가. 벨집 선생님한테 깃방망이 맞습니다. 아니, 웃음소. 요새 뭐 하시나? 아니, 지금. 좀 안 좋으시죠? 많이 늙으셨더라. 아니요. 벨집 선생님은 뭐, 한 46년생쯤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이 그 배현정 젊죠? 선생하고 남매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니, 부부설이에요. 부부설이에요. 네, 남매설이 아니라 부부설. 부부설이다. 네네. 맞아. 아무튼 저 웃음에 대한 가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해주세요. 네. 아니, 오늘 뭐 박변이 다 웃겼잖아. 박변이요? 박변 마지막에 데미 장식이 잘했어. 잘했잖아. 근데 뭐 했지? 잘 될 걸 잘 될 걸. 알지. 본인 작품인데 본인이 몰라. 왜냐하면 실수로 얻어 걸렸거든. 뭐 했지?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 뭐 했나? 뭐라 했나? 잘하면 잘할 겁니다. 뭔지도 모르겠다. 잘하니까 잘하지. 뭐 이렇게 했나? 뭔 아니, 소리 그거 했지 아니고. 모르겠다. 아, 잘하면 잘할 겁니다. 잘하면 잘할 거예요. 참 말도 안 된다. 아, 우리 모두 다 지금 뭔가 한 건을 못했을 있잖아. 뭔가 하려고 계속 끝낼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형 근데- 봐봐. 나 여기서 발견해. 다 착하네. 뭐 하나 못 보여준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쥐어 짜내는 모습은 진짜 100만 가야 되는 아름답다. 100만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못 보여준 건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사실은 팟캐스트에서 이 네임드 가지고 100만을 못 찍는다는 건 좀 반성해요. 100만 그런 그렇죠. 거예요. 부끄러운 사실 거예요. 체육 하나 갖고도 100만 넘는데. 저런 뭐 씨발로 뭐 씨발로. 아 막. 정말이에요. 우리 뭔데까 뭐. 근데 이게 합쳐버리니까 힘을 못 발휘한다는 게 너무 이거 자존심 다 상하는 그런 거고. 심정이야. 내 사람이 다 그런 심정이야. 네. 속으로 돌아가서 저 새 놈만 아니면 이런 생각 다 해.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날선 공방을 펼치니까 그러니까. 팬들도 핑퐁.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편을 가르려고 하지 협치합시다, 않습니까? 협치. 네. 협치의 시대라니까. 개연적으로 갑시다. 각자 역할 지금 적폐격은 끝내자고. 각자 타임을 역할 비하고. 가지고 협치합시다 진짜. 네. 이제는 시너지 있는. 아무튼 게 저는 뭐 문재인의 역할을 오늘까지만 마무리하고 최성 역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또 화를 돋고네 진짜. 네. 아무튼 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만들어지네요 마지막까지. 가자. 아니, 네, 근데 이제 정도로- 이거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프로그램들하고는 거의 다 지금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근데 김용민 브리핑도 이제 그만둡니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저희도 그랬고. 이제도 관뒀잖아. 이제 관뒀고. 어. 그리고 불금쇼조차 지금 2주간 휴식을 아, 선언했어요. 왜 니들이 뭐 했다고 대선 때 정국교체 네가 뭔 기여를 했다고 휴식을 해. 왜 그러냐면요. 휴식을 선언해. 아, 쟤네도 고생했나 폼이 보다. 고생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얄팍한 우리도 새끼들. 영진이 형이랑 얘기했어요. 그 명분을 어떻게 삼아야 되나. 남들도 쉬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라가는구만. 영진이 형 아이디어 아니야. 내 아이디어야. 왜 영진이 형 건드려. 정영진아 뭐라 그래 여기. 아, 내가 한 건데 왜 영진이 형 건드리냐. 정영진이 여기 오면 최욱이 지금보다 훨씬 살아요. 정영진아 뭐라 그래. 최욱은 정영진 넣었으면 안 돼. 근데 그 프레임 가두지 마. 딴 데서 잘해. 트루만 슈지 빵빵 터집니다. 헐쭉이야. 뭐 똥똥 뭐. 뚱뚱이 헐쭉이. 아니, 또. 남철 랑섬남. 아니, 정영진 없는 데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프레임에 가두지 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다맨들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역사적 그 과제를 안고 잘해야 되는 시기지. 그렇죠. 이때 우리가 웃음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을 해줘야 돼. 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더 잘합시다. 그렇지. 예. 우리가 이제 잘합시다. 예. 상호 비방을 좀 중단하고. 그렇지. 이제 뭐 서로 애드벌룬 띄우고 이런 거 근데 하지 말고. 우기는 비방 안 하면 웃기질 못해. 그러니까 이게 비방이야. 아, 이게 비방이라고. 이게 비방이야. 아, 내 개그가 얼마나 우가 따뜻한데. 내한테 해라. 너 내가 가는 아니 이게 협치가 이렇게 힘들다니까. 아, 이게 비방 아닙니까? 이거 비방이야. 내가 비방이니까.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비방이야. 네. 제 개그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되게 차갑다 난. 아니야 따뜻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 정도 지금 내 5번 그러면 불금쇼 얘기는 적겠다. 네. 5번 이하로 줄여줘. 4번 정도 했다. 왜 그러냐면요. 불금쇼가 지금 2주를 쉬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가급적 좀 홍보를 좀 삼갔습니다. 네. 괜히 홍보했다가 왜 안 올라와? 최고 개새끼는 오나 그렇지. 또 나올까봐. 네네. 아무튼 저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욱의 수다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경험 안 한 건데. 돼지국밥을 평생 안 먹어본 사람이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훌륭한 거 아닌가? 된 거 아이가? 그러고 내 만복국수 광고비 내고. 그래. 얼마나 양반이지. 거의 뭐 생명을 걸고 피하를 그러니까 했네. 살신성인한 거지. 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이거 참 좀 다루기가 좀 굉장히 안타깝죠. 서글프고 좀 슬프고 짠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예, 배우 성현아 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성현아 씨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지금 168억 정도 횡령이 돼서 지명수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가출했다가 미규가 상태에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어떤 공사장 인근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이제 뭐 번개탄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자살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성현아 씨 현재 남편인데 수년째 지금 별거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상태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성현아 씨 지금 복귀를 좀 한 상태거든요. 연극으로. 사랑의 스치우리다 하는 연극 같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복귀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성매매 그쵸. 건과 관련해 가지고 끝났으니까. 활동을 못 하다가 무죄가 났죠. 무죄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상 또 힘든 상황이 아닌가. 아마 이 사람 성현아 씨도 나중에 영화로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구해요 인생이. 인생 너무 기구합니다. 이렇게 그 배우들 여배우들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여배우들이 진짜 기구 그 팔자 같은 게 있나 봐요 약간은. 예, 그 좀 뭐 네. 고인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최진실 씨도 네. 인생 참 이제 기구하지 않습니까? 기구하죠. 예. 근데 뭐 오늘은 뭐 성현아 씨의 뭐 기관 인생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성범죄 처벌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 갖고 성현아 온 씨 건데. 그 재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현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 남편하고 원래 연하의 남편이 있었거든요. 연하 이혼하고 이 지금 대표랑 만나기 전쯤에 뭐 이제 아주 유력한 재벌 같은 사람하고 뭐 성관계를 한 2-3번 했는데 5천만 원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성매매라고 하면서 약식 기소가 됐고요. 예. 약 성매매는 사실은 300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통상 약식 기소를 합니다. 약식 기소는 받아들이면 300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다른 연예인들 상당히 많았는데 다른 연예인들은 다 벌금 내고 치웠기 때문에 이름이 안 언론에 까졌죠. 주목이 안 됐고요. 찌라시에만 있고 성년아만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면 이름이 까지게 되고 결국은 1심, 2심 유죄 받고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돈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돈 돈은 받았죠. 받았는데 네. 그게 대가성이냐. 성의 대가는 아니다는 얘기. 내가 네. 우리끼리 좋아서 사랑해서 산 거고 예. 사랑한 사람이 또 금전적으로 뭐 지원할 수 있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받고 성을 사면 그러니까 불특정인하고 성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인인 거예요. 이 사람 2-3번 만났기 때문에.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예를 네. 들면 그 융주점이다 이런 데 가서 네. 혹은 룸사롱 같은 데 가갖고 단골이 됐어. 그 이 사람이랑 나랑 몇 번 만나. 그럼 그 성매매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성인아 씨 같은 경우는 또 입증했던 게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걸로 그게 얘기해야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또 헌법재판소 대기 중이거든요. 대기 중이죠. 위헌이 될지 안 될지. 성매매 특별법. 네네네. 글쎄요. 나는 저는 이번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겨우 합헌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보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6대3 정도로 했다는 거고 하는 것은 다음에 올라가면은 저는 위헌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 특별법이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글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무렵 아니면 DJ 말기 정도. 아니 노무현 때문에 아마 그런가요? 만들어졌어요. 참여정부 맞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은 얘기 있었죠. 어쨌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매매를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거의 없죠. 거의 네, 없어요. 거의 없.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찌됐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요, 뭐 건장할 건 아니지만 네. 처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지금 막 업소 가기 직전인데? 다른 나라처럼 비범죄화 하자는 거지. 그렇지. 비범죄화. 간통 같이. 아. 간통도 마찬가지.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미성년이 뭐 성매매 대상이 됐거나 한다면은 그건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혹은 인신 매매했다. 그래서 인신을 매매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뭘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그건 뭐 이것도 강력 처벌해야죠. 뭐 굳이 다만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다 큰 성인들이 네, 자기 선택권에. 자발적으로 자기 성을 선택권으로. 주고 사고 팔고 그걸 왜 국가가 나서 가지고 너 씨발 벌금 내고 빵에 가고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자기 선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에요? 예, 뭐 그런 일각에서 주장이 많아요. 난 그건 일각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요. 지금도. 그 요즘은 거의가 자발적이지. 그렇지. 무엇이 강제로 어디 옛날처럼 섬에 가다 가지고 문 잠가놓고 밤에 못 뭐 나오게.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있어요. 뭐 먼저 돈을 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통해서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금전적인 관계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시스템이고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넣은 사람이 그 성매매 여성들이 많이 넣어요.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 성매매 남성도 있지만 성매매 여성도 같이 처벌받아요. 똑같이. 성을 판 사람. 성을 판 사람도 다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으니까 그 여자들 입장에서 이게 내 직업이기도 하고 어쩌면 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아니면 그런 건데 처벌받는 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그리고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지. 성매매가 뭐 근절되고 없어지느냐? 아니야. 오히려 풍선 효과로 다른 쪽이 지금 더 발전했죠. 유사 없어요. 그리고 외국으로도 지금 뭐 남성도 외국으로 많이 가고 여성도 외국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또 뭐 외국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을 그러니까 섹스를 하기 어려운 분들. 그것도 필요하죠.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아주 노령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네.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도 있어요. 섹스 네. 봉사. 유럽에는 그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장애인 할 수 없는 분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너는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돈을 많이 주고 룸사롱 같은 데로 가서 하면은 걸리지도 않아 이거는. 사실은 걸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희는 잘 안 걸리잖아. 이건 사람은 잘 안 걸리잖아. 이번에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무섭다. 헌병이 집행을 하고요. 헌병이 이제 거총을 하는데 한 9명이 같이 총을 쏩니다. 그럼 그 사람들 트라우마로 남을 거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같이 누구 총에 쏴요. 죽었는지 모르게 하는 거지. 하려고. 그래도 어찌됐든 그 지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기 임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잔인하다. 헌병들한테도 잔인하다. 근데 이제 정말 안 죽으면 근데 큰일 나죠. 그럼 교수형 같은 거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교수형은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힘으로? 예.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교도관들이 몇 명 정도 들고 집행관들이 들고 그것도 있고 트라우마다. 그것도 괴롭네.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네. 바뀌었나? 지금 집 떨잡고 요즘 이게 그 떨어뜨리지 뭘씨가 사람이 땡겨. 떨어지는데 이게 걸려 있다고.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기계로 해 기계로. 사람이 아니고 버튼으로? 그럼 버튼이 아니고 이 지렛대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작동해야죠. 작동은 해야 되지. 그 사람도 그건 트라우마다. 더 트라우마는 이게 사망했잖아요. 한 들고 와야 10분 돼. 20분 사망했잖아. 안 죽어. 내려야지. 그거 사람이 해야 되지. 그만하자 이게. 살아 있는 경우도 있어. 그만하자. 18분 동안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그만해. 사용력이라 하면 해야 돼. 하지 마. 뭐 생각도 안 되고. 너무 좀 그래.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교수형이 제일. 근데 만약에 교수형으로 해갖고 살아있으면은 그 무효입니까? 뭘 죽을 때까지 하죠. 매달 놓치 죽을 때까지.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 에이.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이제 많이 했죠. 약물로 나 전기 의자 같은 거. 전기 의자도 하고 약물도 약물 하고. 투여 한번 먹고 바로 죽어버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주사로. 독극물을 주사라는 거예요. 독극물. 그 누군가가 또 주사를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해야지. 그 전기 트라우마야. 의자도 누군가. 그래서 그 워킹데드인가요? 그 영화가 아주 또 화제가 되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재현 씨 주연의 집행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5년에.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교도관이 야 오늘 3명 살인해야 된다.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괴롭지. 오늘 아침에 가서 일과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트라우마 생기는 거지.
아, 이 사형제는 안 되겠다, 진짜. 뭐 얘기하자마자 안 되겠다. 이거는 폐지해. 그냥 폐지하는 걸로 정리하자. 이거 뭐 네 마음대로. 아니, 그러면 사형 집회는 국민이 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이건 좀 자기 정부의 그런 법무부 장관은 채용이야? 네, 이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부활시킨다 했잖아. 이제 집행을 부활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또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어렵지. 대통령이 나와도 폐지된 거를 부활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적 정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옹호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던데. 무시 못하지. 사형을 하자라는 의견이 꽤 있죠. 왜냐면 시원하거든.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자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시원하잖아. 특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하의 악인들을 이렇게 그렇지. 국가밥 먹이고 살려야 되냐. 피해자 이런 인권이 얘기도 더 있어요. 중요하지 왜 죄소자 인권을 범죄자 인권을 신경 쓰냐 뭐 이렇게 하죠. 그 아까 내가 광고처럼 했던 연극 같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한국인 선언해서 11명을 죽였잖아, 선상에서. 이런 흉악한 놈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고, 사실은. 그렇지. 어쨌든 변론해야 되거든, 살인자도,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결국은 그게 재심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화 7번방의 선물 봤지만 그것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 맞아요. 그 맞아. 사건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아동을 이제 성추행하고 살인했다고. 근데 그 무죄로 재심에서 무죄가 났잖아. 그 만약에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답이 없지 뭐. 억울한 걸 어떻게 풀어. 그게 유일한 사형 반대, 사형 폐지에 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유일한 건 아니고. 아니,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심의 가능성. 오심의 가능성 무조건 존재하거든. 무조건 열려있죠. 오심의 가능성만 없다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렇지. 네. 그 신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고 한 명이 아닌 연쇄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막가파, 뭐 지존파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은 살려두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 켜도 안 되나? 그래 지존파 사형당했잖아. 지존파만 사형당했잖아. 아직 연쇄 따지면. 뭐 이제 그 새끼들. 누구? 유영철이 뭐 다 살아있죠. 근데 이제 고래로부터 따져오면 옛날에 이제 사적 복수하고 바로 죽이고 뭐 등등 하다가 이제 법치가 확립된 거 아니에요. 그전엔 뭐 왕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니까 오다가 법치주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설사 최대한의 처벌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의 원칙을 지켜서 처벌하자. 그런데 마지막 극형을 사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까지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박병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 네. 근데도 정서가 앞서는 거잖아.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헌법상으로 당연해요. 국가는 생명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살인으로 또 살인, 아까 우리 지난주에 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복수 알복수 10년 뭐 이런 그렇게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사실 맞다고 보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그 살인의 증거가 확실하고 네.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아니 일반인이 봤을 때 법 감정이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사형제가 지금 사형이 규정이 있다고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집행을 하는 것도 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 박변은 사형 찬성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형 찬성한 얘기예요. 찬성 얘기. 그래서 나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사형 찬성론자들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 그거 아니야? 이게 사형제가 예방 사형제가 있어야 범죄 억지.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얘기를 좀 들어요. 이게 형벌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거든 일반적으로. 네. 좀 어려운 얘기는 응보. 그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수한다는 응보 개념이 있고 일반 예방이 있어요. 일반 예방이 뭐냐면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한다는 거고 특별 예방은 뭐냐면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갖다 넣으면 그 사람한테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형은 특별 예방을 못해.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죽이니까 일반 예방은 응보만 될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이제 우리 특히 유영철이나 이런 놈들을 봤을 때는 일반 예방을 만약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라 그러면 걔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저러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거든. 에이, 그건 진짜 아니다. 살인 막 연쇄살인 시킨 놈이 사형 무서워서 그만해야지. 그럼. 이게 아니, 뭐지? 아니야. 12번 찌를 거리 5번만 찌르고 그러냐? 아니. 근데 그럴 수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자기 이해관계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감정이 없고 이럴 뿐이지 자기 이해관계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살인해가지고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걸릴 가능성이 적고 자기가 은폐했다고 할 수 있고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사형 안 당한다고 이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3명이 동시에 에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대학절이 있었다. 그렇지.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사건도 있어. 청바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주 꽉 낀 청바지는 도와줘야 벗을 수가 있어. 벗길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때는 무죄가 된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아니 주병진 사건이 그거예요. 비슷해요. 주병진 사건이 벤츠 차량이었잖아. 그렇지. 그 뒷좌석에서 주병진은 화관을 냈다는 거고 그 여성은 강간이라는 건데 강간당했다는 거고. 이 못해. 여성을 강제로 이 좁은 데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못 벗긴다. 그럼 근데 무죄 났잖아. 문제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젠더 감성 얘기할 것 같아서 네. 미리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어지간해서 유죄가 나요. 그렇죠. 강간 청바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안 봐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때는 분명히 화관인데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매장된 분도 있는데 다른 정파에서 뭐 그랬지. 네.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 이제 젊은 여성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간인 것 같다. 그래 그런 경우도 그런 하관이 경우 가능성이 어떻게 크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경우 다 처벌- 따져요. 다 따지는데 예전에는 처벌당하죠. 그런 경우는 이 여성이 한두 번 그런 전력이 있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 측의 주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줘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저는 판사도 사실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 주장이에요 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아 섹스 자체를 하지 마라. 뭔가 애인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 그 원나잇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애인이라는 것도 상방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 애인도 걸려. 아니, 애인도 그렇죠. 하기 부부간에도- 싫다 하면 하지 마. 그 부부간에도 네 걸리는데. 해도 되겠나? 뭐 나는 하든 물어봐. 우리 부부한테 물어봐요. 오늘 할래? 물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최근에 나온 한 사건은요. 뭐 이런 건데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건데 여성이 이제 강간당했다고 한 거지. 근데 야 이 남자가 녹취 파일 써 그래 들었네. 그런 거 봤어. 맞아. 그래서 이제 무혐의 난 거야. 그런 거 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잠자하기 전에 예 핸드폰으로 녹음기 최욱 갖고 네가 오는 거야. 좀 그렇게 해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물어봐. 조심해야겠다 야. 네 조심해. 네 물어봐. 해도 그리고-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은 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 아, 저는 행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섹스 얘기하니까 아주 다들 신나시네요. 우리가 다들. 사형에서 섹스로 갔네. 아무튼 그럼 뭐, 아니 사형제도를 우리가 사형을 시키지 말자는 게 우리 입장이었잖아. 네. 근데 결론은 이제 설득된 것 같아. 박변이 섹스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네. 그렇잖아 결론은.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사람도 만들지 말고, 이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데 박변은 사람은 죽이고 사람 만들지 말자 이거지. 그럼 뭐 멸종시킬 일 있나? 박변은 지난주도 그렇고 그렇네 다 죽네. 첫 주장하고 마지막 주장이 거의 웬만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 착하잖아. 뭐 3대 1인데 내가 왜 싸울 이유가 뭐였나? 내가 왜 장난치자야. 싸워? 아니야.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 유연해. 아니 이게 아니 비전문가들하고 내가 왜 싸워? 이게 또 왜 싸워? 생명의 전문가, 비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한 거야 이거 또? 내가 무시한 거야? 아니 뭐 이게 타이틀이 사형제로 명줄 짧아진 박변 이렇게 올리면 또 이 100만 조회다 이거. 100만 다운. 이번에 80만 나갔더만.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다 얘기하고 그래.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해야 된대. 의외로 홍준표가 더 높았어요. 80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얘기. 했나? 했던 얘기하면 얘는 그냥 또 채널 돌아간다, 불금쇼로. 또 한다. 불금쇼에서 재밌다고 난리다. 좀 정신 차리자. 거기 내가 나갔잖아. 아까 그 마리텔 치어리더도 내 한 소리 하나도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했어 그 얘기. 알아. 또 하고 또 하고. 이번 주에 방송돼서 이 협작꾼들. 네. 이번 주에 방송돼서. 자, 싸우지 마시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는 가지산 돼지국밥.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좋은 세상 오래오래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입니다. 밥이 보약이라는데 가지산 돼지국밥이야말로 최고의 보약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한 잔의 소주의 최고의 파트너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9625-3900 010-9625-3900 4인분 단위로 판매되며 육수와 고기는 추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제가 말이죠. 가지산? 예, 원래 이 순댓국이나 돼지국밥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 들어서면서 갑자기 맛있어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보통 국밥이나 이 돼지국밥이나 순댓국 하나 먹잖아요. 그러면 소주 한 병 반은 그냥 후딱입니다. 근데 요 가지산 돼지국밥이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아주 간편해요. 시키잖아. 그러면 냉동해서 오거든요. 육수가 냉동돼서 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야채도 냉동돼서 와요. 그대로 오는데 보통 우리가 냉동 제품은 녹여야 되잖아. 네. 녹였다가 다 녹으면 이제 끓여야 되잖아요. 요거 좀 더 신기한 게 그냥 뜯으면 돼. 뜯어 넣으면 된다고? 뜯어 넣으면 돼. 안 붙어 이게. 안 붙어 있어. 아주 좋아. 그래서 좋네. 그냥 넣어갖고 냄비에 끓이면 바로 끓여져요.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전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아쉬웠던 게 돼지국밥을 안 파는 거였거든요. 제대로 된 돼지국밥 없지. 울산, 부산 그쪽에. PK가 세지. 돼지국밥. 맛있거든. 부산 아지매 국밥 이런 거. 아니 나는 사실 채식이라 이거 돼지국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야 그래요? 안타깝네. 진짜 그 돼지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소주는 처먹잖아 계속. 그 국물만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국물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국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소주에 특히. 최고죠. 희한하다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이 가지산 침 돼지국밥이 더 좋다고 침 넘어가네. 또 침 넘어가네. 아니 그러면 형님 시키셔가지고 이게 국물 따로 고기 따로 야채 따로 오거든요. 국물만 야채하고. 그럼 고기 시키지 말고 국물만 시켜.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왜 그 새우장, 새우장 살짝 넣고 새우장 좋지. 하면 죽입니다. 해장이 좋겠다. 네, 죽이죠. 해장 하다가 한 병 더 깐다니까. 여러분, 요 보자. 가지산 돼지국밥 또 사장님이 또 청래당 당원이야. 정청래 의원.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네. 우리 편. 너그 편이네. 우리 편이지. 그토록 청정하던 청래당. 네. 청래당원. 자, 여러분 그 블로그 한글 주소로 가지산 돼지국밥닷컴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문 010-9625-3900번 문자 주문 환영한다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광고는 역시 씨발 제작자만 존나 신경 쓰고 있구만. 아니야. 나머지 것들은 씨발 그냥 최저만 하고. 이 작가 이게 뭘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써보지 않았어.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얘기했잖아. 안 써보니까 할 말이 없네. 안 써보고 우리 그러면 여기 저 태우 형 집은 왜 맛있다 그랬어? 아니 매운탕은 내가 먹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참깨 공주 매운탕. 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센 입들의 전쟁 최욱의 수다맨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최욱이고요. 최욱의 3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3명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르신부터 부탁드릴까요? 저 어르신. 시킬 때는 하셔야죠. 아니, 그거, 안 시킬 땐 얘기하고, 시킬 때 하셔야죠, 어르신. 내가 청개구리잖아. 네.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남태우 씨 나오셨고요. 나이가 1000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 이 작가 나왔고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 후배야. 왜 그래? 종편의 치어리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 네이밍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귀엽잖아. 제가 마리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마리텔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종편의 치어리더. 김구라 형이 묻더라고.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김구라 모르지. 김구라 끝나고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젊은 네티즌들은 종편의 치어리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알지. 그 일종의 이제 문캠의 치어리더 박기량을 이제 앞으로 저는 민주당 정부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입이 아직 안 붙잖아. 안 붙네. 그래. 3일 전부터 아부할 연습을 했었어야지. 네. 어찌됐든 뭐 점점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겠죠. 벌써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나 벌써 그런 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인선하고 나 현재 윤창중이가 그때 봉투 들고 와가지고 밀봉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인선할 때 왜 뽑았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격세지감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지가 뭐 자랑이라고 씨발 저도 모릅니다. 밀봉에서 왔습니다. 뭐야? 아니 인선을 했으면 대변인이 인선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왜 이 사람 인선했는지. 아니 공정한 로또를. 그걸 기자들이 그분 왜 인정해야 될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표정은 진짜 그 비장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은 그게 자랑이라고. 전쟁터 나가는 사람 그때만. 그 비장한 표정으로 그랩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네. 고소가 가기가 이거. 그랩한 거를 뭘 자꾸 고소하니까. 내가
삐해줄게. 삐해도. 그건 걸릴 것 같은데. 삐해줄게. 근데 걸리는 게 또 우리 이슈도 되고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도 좋지. 아니. 그 훈장인데. 그거 네. 듣는다고 사람 이거 다 그렇지, 들어. 다 들어 그 양반. 알겠습니다. 자기가 검색해 자기 이름. 진짜 고소 다 했어 그래가. 아 그래요? 싹 다 고소했어. 네, 뭐 그런 경험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부는 좀 점잖게 여러분에게 다가섰다면 2부는 좀 뭔가 신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자, 2부는 박지훈 변호사의 코너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박변의 썰어비 먹자. 아,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고를 했죠. 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좀 갖고 올라가다가 조금 자료를 갖고 오면 틀에 박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프리토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 뭐 살인죄도 사형이 있고요. 뭐 많은 범죄 사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형수가 지금 있고요. 1997년 12월 30일 날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집행입니다. 1998년부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네? 사형 집행은 어디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갖고 있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하죠. 땡!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아닌가? 검찰 아니야? 검찰에서 왜 이걸 해? 검찰입니다.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 아닌가? 검찰이에요. 법무부 장관이라니까? 아니요? 검찰은 근거는 뭐야? 왜 검찰이지? 아니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아니 이 새끼 어쩐다. 그래서 내가 이 식으로 쏙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속았잖아. 야, 이 새끼들 별로 지식 없네. 내가 얘 치고 나가니까 다 쫄았네. 아니 근데 현직 변호사가 있는데 난 놀랐는 게 교정의 책임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걸 어디서 그걸 왜 해? 지나치다 봤는데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런 건 있지. 검사가 사형 집행할 때 참관을 하죠. 자기가 집행 결정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몰라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팩트 체크. 나는 뭐 손석희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구형이 어떻게 알아? 팩트 체크 하잖아. 검찰은 뭐 구형밖에 못 하고 판결도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그 정도는 알죠. 최종적으로 뭔가 특이하니까 퀴즈를 냈겠죠. 나도. 사형 집행하려면 대통령 사인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예. 아니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 앞에 정권도 다 사인 안 했는데 본인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알죠. 이 작가. 야,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지금 사형 우리 최종 누구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 친한 후배 감독이 마지막 사형수에 대한 영화를 준비했었거든. 네. 정권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좀 딜레이 됐는데. 그 혹시 지존파 아니에요? 지존파? 아닌가? 지존파 아니고 여성이더라고. 여성이. 이게 이제 법에는 없는데. DJ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집행됐나? 아니. YS에 집행됐지. 그게 나오고. 법에는 없는. 나도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검찰이 그걸 한다는 건.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이게 법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대충 검색해 보니까 이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작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못하는 게. 이제껏 다 기독교 교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살인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 종교적인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아니요. 대통령이 찍어야 돼. 대통령 의지에 100%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DJ야. DJ 대통령 부터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박근혜가 되면 있었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것도 있고. 엄청 부담이죠. 그럼 실제로 교도소에서 나도 지금 보진 못했지만 나도 5대 강력범이니까 강력범들하고 독방에 있었지만 딱 나가서 조용히 나가 그날 아침 조용해. 그리고 나가서 면회나 뭐 이런 건데 왼쪽 오른쪽 방향 틀면 죽는 날이야. 무섭다. 그러면 그날 교도소가 조용해. 경건한 거지. 그럼 이상한 거야. 누가 죽는구나. 박근혜는 사형에 절대 사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순간 과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법살인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못해요. 지금은 뭐 집행은 안 하지만 대한민국 사형은 교수형입니까? 군인은 총살이고요. 군인은 총살이고. 나머지는 교수형. 총살이에요? 총살은 집행하는 걸 좀 제가. 나는 뭐냐. 저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살면 또 모범수로 또 깎아주고. 그런 거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무기징역
때리면 그렇지. 사형을 폐지한다고 전제하에 네. 사형이라는 제도는 없어. 최고형은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무슨 가명 없다. 종신형이죠 그게. 네. 그게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엔 그렇게 돼 그게 있잖아. 종신형이에요. 그게. 그게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나의 살인을 우리가 인권 저지르지 감수성이 맙시다. 없네. 네. 젠더 인권.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과연 그 얼마나 그 시범 케이스적인 효과 그게 이제 범죄를 억제를 시켜서 많은 이들이 그러지 말아야지 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기를 시킨 게 큰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생명을 인간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차이잖아. 효과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연구 결과는 없죠. 없어요. 없지, 그건 그거 연구 결과 됐으면 데이터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연구 결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순간 그걸 계산해 갖고 행동을 뭐 하고 안 하고 하지는 되게 않는다는 근데 거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권력 같으면 절대 안 아니, 해요. 나는 지금 사형 찬성론자들이 뭐 방금 박변이 얘기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저 나쁜 새끼들 죽여야지 그냥 단순히 이 논리 같은데 그럼 그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네. 홍준표네 나가. 네. 내가 홍준표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잔인해. 이게 이제 여론 재판적인 성격이 강해지면 네. 법치가 확립되기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뭐 공분을 다 사는 건 맞잖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나쁜 놈을.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확립이 될 거야. 근데 저는 그 진보적 사이트라는 곳에서도 홍준표의 이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DJ도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럼. 네, 사형 그렇지. 집행됐으면 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형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예. 그리고 사형을 뭐 일반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또 그게 참 쉽진 않겠죠. 그걸 누가 판단할 그 거냐. 범위 산정이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형을 유지를 하고 지금 법을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떤 살인도 미국 같이 뭐 1급 살인, 2급 살인, 아니 모살, 고살 이렇게 구별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지금 법상 어디 되어 있냐면 살인하면 무기 사형 5년 이상 징역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데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죽이고 전마전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형 선고 지금 하긴 하거든요. 예,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김일병 사건 그 김일병도 사형 받았죠. 사형 받았죠. 걔는 상간살이에요. 상간살에는 2개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 그래서 2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군대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못 죽이고 있죠. 그 김일병 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도소 군 교도소 얘만 난리 났다는데. 애들 들어올 때마다 김일병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생기니까 네. 애들 막 걔들 밑에 애들 교육시키고 김일병이가 걔는 벌써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도 깜빵 안에서 깜빵 안에서 비슷한 놈들 들어온다고 그 밑에 애들이 대부분 이제 무기징역 같은 거 받았어요. 그때 뭐 철원에 어디 강원도에서 동료들 쏴 죽인 애도 있었고 그런 애들 돌아가 그 군교도에서 되게 힘들어요. 걔들 때문에. 군교도소에서도 먼저 들어온 놈이 군기 잡아요? 군교 잡은더러 애들은 사형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나? 그렇지. 사형수가 비슷해요. 그런 건 구조가 있는데. 비슷해요. 거기는 군기를 잡는구나. 들어가는 아니요. 사람이 거기 가면 순서로. 그 장교들도 갈 수 있어요. 장교나 부사관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 받는 동안만 있고 네. 형이 확정된 민간 교도소로 가고요. 아.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병사들 중에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못하는 경우 사형수예요. 그럼 걔들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총살 안 하고 있으니까 몇 명 있어, 4-5명 있어 거기. 그러면 걔는 계급은 김일병인데. 김일병이죠. 일병인데 왕고참으로 계속. 왕고참이죠. 병장이 돌아도 하사가 돌아도 뭐 안 쫄아요 걔는. 내가 이 대장이니까.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합참의장보다 나이 많겠네. 정신형이면 그래도 정신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관리하는데 교정과장 그래요. 친한 교정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걔 때문에. 걔 눈치 봐서.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지 않나. 우리 박변은 의뢰인 중에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무기감이었는데 제가 좀 잘해서 15년 정도.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 이게 범죄자로 이게 자랑입니까? 범죄자를 엄마에 처하자면서 아니 뭐 범죄인의 친구.
번번에 찾아올 때 블링 캠베르 변호사라고. 야, 저기 정유라 변호해주는 블링 캠베르 범죄자의 친구 변호사. 야, 돈 주면은 뭐 아니, 살인자고 뭐고 이럴 땐 또 관대하네. 장교도 그 깜빵 간다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수장교가 갔어요. 아, 뭐 헤드셔가. 간통으로. 아이고. 보통 군수장교 뭐 헤드셔서 가죠. 그렇지, 그렇지. 간통을 갔어. 간통을 갔는데 저희가 그 예비군 부대여가지고 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 한 30명밖에 안 돼요. 한량하구나. 할 게 없어. 그래갖고 이 53사단? 53사단. 인원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당직을 하사관에 쓰잖아요. 그렇죠. 당직, 일찍 사령도 있고, 사령은 장교가 쓰고, 이제 하사관에 쓰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병사가 섰다고, 하사를. 당직 하사를 병사가 섰는데. 병장들이 하겠죠. 그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밤에 꼬박 24시간 쓰잖아, 12시간. 제일 재밌는 게 사건, 사고 이런 거거든. 나오지. 속보가 뜨니까. 엄청 재밌어, 그게. 속보 뜨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군상교 사건을 내가 이제 봤지. 봤는데, 존나 자세해요. 잘 써있어. 우리 잘 저 써있어. 밑에 우리 부대 올라오는 슈퍼 아줌마랑 바람 났거든. 성관계 내용을 자세히 쓴다니까. 언제 대박. 처음 만났고,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올라오면서 자주 슈퍼를 들리면서 얼굴 마주쳤고, 그래서 이 여성과 어느 여관 몇 호실. 맞아. 그다음에 뭐 부산 거기 무슨 뭐 도로 가에서 2회 뭐 엄청 상세했었어요. 이게 헌병 속보가 있어요. 망신이야. 헌병 속보가 정말 잘했어. 우리는 검찰인데 군 검찰제가 있었거든요. 검찰 속보는 사실은 우리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헌병 애들이 너무 자세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줄이라. 범죄 관련된 거면 적어라. 근데 간통 같은 경우 사실은 간통이 제일 그래. 심하잖아요. 이게 일반 법정에 방청을 가도 간통 사건이면 전부 다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못해.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그때 이런 체의로 하시고 그러면 저 당사자가 맞아요. 판사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티코에서는 그런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 각도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 다 멀쩡하게 있다가 각도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변론했어요. 개쪽 닦아는 거지. 우리가 강간 사건 했을 때 이제 여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간, 우리는 하간이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했다. 여자는 강간 당했다.